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 장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장로님, 아니 아버지! 제가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박 장로의 주먹이 떨리며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비겁했어. 장로라는 자리가 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당회실에 흐느낌만이 가득했고 20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교회 첨탑을 비추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정숙 권사는 일찍부터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세월 속에서 주일 예배만큼은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정숙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지는 정숙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정숙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 정숙의 시선이 오래된 가족사진 위에 머물렀습니다. 손주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전화가 왔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정도였죠. 아들 내외도 바쁜 일상에 쫓겨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습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공허함이 가슴을 채웠지만 곧 교회에 가면 그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한 정숙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인사하는 교우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장로 박노인이 맨 앞자리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5세의 박 장로는 이 교회에서 30년 넘게 장로직을 수행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문은 대대로 이 지역에서 명망 있는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고 박 장로 본인도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정숙은 성가대석 근처 자리에 앉아 찬송가를 펼쳤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교우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정숙도 가끔 맞장구를 치며 대화에 참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손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손주 소식은 어때요? 옆자리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답니다. 공부에 바빠서 자주는 못 들어도 건강하게 지낸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래도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죠? 하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라 믿고 있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손주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기도로 그 마음을 달랬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 찬양대가 앞으로 나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고 찬양에 집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고 정숙은 말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교 주제는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화목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성가대성 옆에서 봉사하는 젊은 청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은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무심코 그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년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손주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까지 거의 똑같았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혀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정숙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유사함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박 장로가 정숙 옆을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장로를 불렀습니다. 여보, 저기 저 청년 좀 보세요. 장로는 무심한 표정으로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쨌다는 거요? 봉사하는 청년 아닙니까? 아니, 얼굴이 우리 손주랑 너무 닮았어요. 장로는 짧게 웃으며 정숙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괜한 착각이요.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가시오. 장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은 여전히 의자를 정리하고 있었고 정숙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단순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얼굴은 정숙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마당으로 나온 정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응어리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화로운 주일이었지만 그날 정숙의 마음속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도 정숙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그 청년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주와 닮은 것은 우연일까요?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이야 있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그 유사함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다음 주일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그 청년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자 역시나 청년이 성가대석 근처에서 찬송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요? 무슨 핑계로 다가가야 자연스러울까요? 예배가 시작되고 정숙은 평소처럼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온 신경은 청년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청년은 성가대 뒤편에서 조용히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찬송가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저 청년은 정말 손주를 닮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우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청년은 의자를 정리하면서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청년, 수고가 많네요. 정숙이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뭔가요? 민호라고 합니다. 민호 좋은 이름이네요. 여기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나요?
교회 명단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집사님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민호라는 청년 아세요? 요즘 봉사하는 청년이요. 아, 민호요? 네, 알죠. 착한 청년이에요.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나요? 네, 가끔 오세요. 이수진 집사님이시죠? 이수진. 정숙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습니다. 정숙은 교회 명단을 펼쳐보았습니다. 이수진 집사의 이름을 찾았고 그 옆에 적힌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정숙은 명단을 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교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사진첩을 펼치자 수십 년 전의 교회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교회 수련회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젊은 시절의 박 장로와 함께 서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지난주 교회에서 본 이수진 집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박 장로가 들어왔습니다. 장로는 정숙이 사진첩을 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하고 있소? 아,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요. 장로는 정숙에게 다가와 사진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것 보지 말고 얼른 치우시오. 장로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장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장로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혹시 괜한 오해하지 마시오. 그냥 옛날 사진일 뿐이요. 장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채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걸까요?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정숙의 마음속 의문은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정숙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얼굴, 이수진이라는 이름, 그리고 오래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모습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했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박 장로의 차갑게 변한 태도도 정숙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를 다시 만나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서 민호를 발견한 정숙은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호야, 오늘도 봉사하러 왔구나. 아, 권사님. 네, 오늘도 도와드리려고요.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청년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민호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 네, 물론이죠. 둘은 예배당 뒤편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지난번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했지? 네, 맞아요.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하진 않았니?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요. 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항상 어머니 혼자 오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랜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물어보지 않았니? 물어봤죠. 여러 번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너는 몰라도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서 더 이상은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랬구나.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가 말을 안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박 장로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더 깊이 물어보고 싶었지만 청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어머니 성함이 이수진 집사님이시지? 네, 맞아요.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를 아세요? 아, 교회 명단에서 봤어. 가끔 예배 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머니가 요즘은 몸이 안 좋으셔서 자주는 못 오세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오는 거예요. 정숙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수진 집사를 직접 만나봐야겠다고요. 진실을 알아야만 이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혹시 어머니 뵙고 싶은데 괜찮을까?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인사도 드리고 혼자 아들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다고 위로도 해드리고 싶어서.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며칠 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만나도 좋다고 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수진 집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약속한 날 정숙은 민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민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 고맙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 있는 여인이 보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수진 집사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숙을 보자 일어서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앉으세요. 둘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차를 내왔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민호 어머니시죠? 네, 맞아요.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고생이야 당연한 거죠. 제 아들인데요. 민호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순간 이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빛에는 오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에요. 혹시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나요? 이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요. 집사님, 저는 진실이 알고 싶어요. 민호가 우리 손주랑 너무 닮았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도 오랫동안 이 비밀을 안고 살았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장로님이셨으니까요. 정숙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수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설마 박 장로님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20년도 더 전 일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던 평범한 자매였어요. 장로님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어느새 저희는 이수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함께한 남편이, 교회 장로인 남편이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비틀거리며 민호의 집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이수진의 고백이 귓가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박 장로가 민호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정숙은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정숙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박 장로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 갔다 오시오? 장로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은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박 장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숙의 손주와 민호는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호는 여전히 순수한 미소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박 장로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그러시오? 민호라는 청년 알아요? 장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누구요? 김민호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이요. 잘 모르겠소. 장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이수진 집사 아들이에요. 혹시 이수진 집사 기억하시나요? 순간 장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내려놓은 장로는 차갑게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름을 꺼내는 거요? 그분을 만나고 왔어요. 어제. 장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 들었어요. 민호가 누구 아들인지도요.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 아들이잖아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입 조심하시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오. 함부로요? 진실을 말하는데 함부로라니요? 당신이 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그건 오래전 일이요. 이미 끝난 일이라고. 장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난 일이요? 민호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당신 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끝난 일이라니요? 그만하시오.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해. 장로는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그릇들이 덜컹거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왜요?
왜 아무도 몰라야 하죠? 당신 체면 때문이에요? 장로직 때문이에요? 당신도 알지 않소?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문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소?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되고?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체면과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아픔도, 이수진의 고통도, 정숙 자신의 상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체면만이 중요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이 일을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절대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은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모른 척 살아가야 할까요? 손주는 어떻게 하죠? 손주와 민호는 피를 나눈 형제인데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날 밤 정숙은 혼자 기도실에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 남편이, 교회의 장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을 밝혀야 합니까? 아니면 덮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신앙과 현실, 용서와 정의, 체면과 진실 사이에서 정숙은 갈등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민호를 만났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청년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민호야. 정숙은 청년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민호의 미소를 보며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요. 민호도 손주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요.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정숙은 막막했습니다. 박 장로의 완강한 반대도 문제였습니다. 교회도 문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숙은 또다시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용기를 얻기 위해 정숙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밤을 지새운 정숙은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알 권리가 있었고 이수진도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숙 자신도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주일 예배가 끝난 후였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예배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청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둘은 교회 뒤편 조용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벤치에 앉은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평생 궁금해했던 것 아버지에 대해서 말이야.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권사님이 그걸 왜? 내가 알게 됐어. 내 어머니를 만나서 들었단다. 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권사님은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걸 내게 말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단다. 말씀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평생 궁금했어요. 제 아버지가 누군지,
왜 저를 버렸는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청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아버지는 이 교회 장로님이시다. 순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로님이요? 어느 분 말씀이세요? 박 장로님, 내 남편이란다. 민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권사님의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니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지.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청년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이 풀렸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을까요? 체면 때문이었을 거야. 장로라는 지위, 가문의 명예, 그런 것들 때문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친구들이 아버지 손잡고 걸어갈 때 저는 항상 혼자였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목까지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정숙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년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권사님이 왜 미안하세요? 잘못하신 건 권사님이 아니잖아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정숙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민호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니? 모르겠어요. 장로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둬.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 되어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교회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 장로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거실에서 장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로가 들어서자 정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한테 다 말했어요. 장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진실을 말한 거예요. 민호는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한다고. 장로는 격분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이요?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건데요? 민호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건 그의 어머니가 감당할 일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상관없다고요? 당신 아들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요? 정숙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큰 싸움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고 싶소? 교회를 망치고 싶소? 가문이요? 교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중요해요? 당연하지 않소? 우리 조상님들이 쌓아온 명예를, 내가 30년 동안 지켜온 장로직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은 모르는 거요? 정숙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았네요. 여전히 체면만 생각하는군요. 체면이 아니오. 이건 생존의 문제라고.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는 끝이오. 장로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끝나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민호와 이수진은 이미 끝나버린 삶을 살아왔어요. 당신 때문에요. 그만하시오. 장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도망칠 수 없어요.
정숙은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장로는 혼자 거실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민호는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걱정이 되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수진에게도 연락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권사님, 저는 장로님을 만나고 싶어요. 직접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숙은 그 문자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문자를 받은 정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박 장로를 만나겠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숙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정숙은 기도실로 올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민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수진에게도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를 마친 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박 장로에게 민호의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장로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해가 감이요?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겠다는데 감이라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장로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요? 이미 지나간 일을 뒤집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민호는 지금도 당신 아들이에요.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장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만나요. 민호와 이수진 집사도 부를게요. 이제는 피할 수 없어요. 당신이 미쳤소?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이겠다고? 그 여자가 아니에요. 이수진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민호 어머니예요. 정숙의 단호한 태도에 장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와 이수진이 정숙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이수진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 역시 창백한 얼굴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숙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민호와 이수진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 장로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장로는 민호와 이수진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할 수는 없어요. 박 장로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를 마주보는 것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아니 아버지.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박 장로는 여전히 민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궁금했어요.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는지.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게 아버지가 있다는 걸요. 민호야. 이수진이 아들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운동회 때, 졸업식 때, 제 생일날에도요.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오지 않으셨죠. 박 장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에게 대답해 주세요. 아이가 평생 품어온 질문이에요. 장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인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박 장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장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비겁했다. 장로라는 자리, 가문의 명예, 그런 것들이 너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너를 버리고 내 어머니를 외면했다.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상처가 다시 아물어 올랐습니다. 박 장로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었다. 평생 나를 따라다닌 죄책감이었다. 교회에서 장로로 서 있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위선자였다. 정숙은 남편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그리고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장로님, 이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장로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민호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요? 안다. 내가 너무 비겁했다. 하지만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민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줬고 믿음도 가지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박 장로는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내가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정말 고맙소.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은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야, 이제 내가 결정할 차례야.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박 장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박 장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장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아들아. 그 순간 거실에는 조용한 울음소리만이 흘렀습니다. 20년 넘게 쌓인 상처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 되기를, 모두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네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픈 과거를,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정숙의 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박 장로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했고 정숙 역시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남았다는 것을요. 교회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며칠 후 박 장로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정숙도 함께였습니다.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선 두 사람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장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고백이라니요?
저는 20여 년 전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박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옆에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로는 이수진과의 관계, 민호의 존재, 그리고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로님,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 장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사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이 일을 교회에 알리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었지만 남편이 이렇게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당회를 소집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박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소? 하지만 해야 할 일이요. 장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지켜온 체면을 내려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당회실에 장로들과 목사님이 모였습니다. 정숙과 민호, 이수진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다른 장로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박 장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장로들의 시선이 박 장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 장로는 이수진과 민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이 교회 자매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회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장로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제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박 장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민호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한 장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로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장로의 신분으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장 장로직을 사임하셔야 합니다. 다른 장로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회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 장로는 묵묵히 그들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편의 죄를 알면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난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장로님도 아버지도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다는 걸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당회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장로들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수진도 일어나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두가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숙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박 장로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정숙은 박 장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민호와 이수진 집사님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박 장로님의 죄는 크지만 회개하고 고백하는 용기 또한 귀합니다. 한 장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장로직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는 남아 계셔야 합니다. 다른 장로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장로는 눈물을 흘리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회가 끝나고 박 장로는 민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박 장로가 먼저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아버지의 품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정숙과 이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막혀있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회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장로는 공식적으로 장로직을 사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자리였지만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박 장로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일 오후 정숙은 일본에 있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손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손주.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요?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민호의 존재를, 그리고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손주야, 할머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에게 형이 생겼단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주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숙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의 존재를, 할아버지의 과거를, 그리고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요. 손주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래, 할머니도 처음엔 그랬단다. 하지만 민호를 만나보면 알게 될 거야. 착한 청년이란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이제는 괜찮으시단다. 오히려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구나. 손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달에 잠깐 들어갈게요. 그 형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주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기다리마. 전화를 끄는 정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 장로가 소파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주한테 다 말했어요. 그랬소? 다음 달에 들어온대요. 민호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 장로는 성경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 손주에게 미안하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죠. 정숙의 말에 박 장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지만 이렇게 조용히 마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손주가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손주를 만난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는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집으로 돌아온 손주는 할아버지와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 장로는 손주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단다. 다음 날 정숙은 민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손주와 민호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정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민호야. 어서 들어오렴. 거실로 들어선 민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손주를 보았습니다. 두 청년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정숙의 말대로 두 사람은 정말 닮아 있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 비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 손주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해 보렴. 두 청년은 천천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고 손주는 일본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취미도 비슷했습니다. 형, 저도 기타 좋아해요. 정말요? 저도 기타 치는 거 좋아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박 장로, 정숙, 민호, 손주, 그리고 이수진까지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 장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두 함께 식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제 잘못으로 여러분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손주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비록 복잡한 관계지만 피로 이어진 가족입니다. 앞으로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합니다. 민호가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제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손주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요. 형이 생겨서 좋아요. 두 청년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품어왔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모두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박 장로는 민호와 손주를 번갈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체면을 지키느라 놓쳤던 것들을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민호와 이수진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민호가 박 장로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박 장로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뵈러 올게요. 그래, 꼭 오너라. 민호와 이수진이 떠난 후 정숙과 박 장로, 그리고 손주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괜찮아지는 거죠? 정숙은 손주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란다. 치유의 시작이지. 창밖으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무너진 권위와 체면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연대가 피어났습니다. 갈등의 시대가 끝나고
진정한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